청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 너무너무 무겁죠.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청년층이라고 하죠.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11월 청년 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전체 평균의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개인 회생 신청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급증했다고 해요. 이자만 봐도 한 110만 원, 120만 원? 어제 벌어봤자 다 돌리러 나갔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돌릴 수가 없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청년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총괄 부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고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 청년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찐 리얼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정책 만들 것 같으세요? 주거 지원? 반값 등록금? 아니면 청년 일자리 지원? 내가 원하는 정책들이 딱 나와주면 얼마나 좋게요.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정책 아이디어들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통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인 이 사업,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총 1,3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아이디어를 모았다는데요.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단부터 보면요. 청년 노동 현장의 모니터링 강화, 공유주택 활성화, 청년 위기 상담 서비스 개선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91건의 청년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해요. 이 중 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할지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온라인 청년 패널은 청년 참여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주거 환경은 마음에 드는지, 문화생활은 충분히 즐기고 있는지 청년들의 현 주소를 묻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청년 참여단의 정책 제안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 실험팀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관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기획했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꼭 맞는 청년 정책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앱을 제작한다든가 복잡한 주거 정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청년 장애인을 위해 주거 환경 개조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청년 참여 거버넌스, 지난 12월 16일에는 성과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 떠오른 분들 계시겠죠 아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청년 제안 게시판을 이용하면 수시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청년들 든든하게 해줄 신박한 정책 떠오르셨다면 바로바로 의견 남겨봐도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의 삶 직접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일사F 제작진의 기분을 바꿔준답니다. 잊지 말아요. 안녕!